초등기 저학년, 그러니까 아동 초기까지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꼭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?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떤 분들은 외국어 능력, 또는 뭐 부모님과의 애착, 뭐 또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, 뭐 여행을 간 추억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좀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그 외국어 능력 좋아요. 그런데 요거 된 다음에 좋은 학습 좋아요. 요거 된 다음에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제안해 드리는데,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정서예요. 안정적인 정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이에요.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안정적인 정서와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. 굉장히 많은 능력이 좋아도 이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 언젠가 힘든 일이 생겨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막 정서는 안정적이야. 혼자 너무 행복해. 하지만 사람은 이 행동도 중요하잖아요. 네, 제때 어디에 가야 되고, 네, 날짜에 맞춰서 내야 되고, 그런 습관이 몸에 좀 잘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책임감이라고 얘기합니다. 책임감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무게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좀 길러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해냈을 때, 책임지고 잘 해냈을 때 피드백이 되게 좋거든요. 그러면서 오는 정서적 안정도 있고요. 그게 루틴으로 잘 되면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고요. 제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을 만나면은요, 이 친구들이 말을 되게 잘해요. 그러면서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엄마 험담을 좀 많이 해요. 근데 그 험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,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. 사사건건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그냥 잔소리 기계인 줄 알았어요. 잔소리 머신이에요. 잔소리 자판기예요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, 아니 자기 할 일을 척척하지 못해요. 100만 번 얘기해도 한 번 할까 말까예요. 매일 안 돼가지고 매일 얘기를 하는데도 매일 안 돼요.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이 고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딱 하나인데 해결점은 10살 이전에, 좀 아동기 초기 시절에 잘 습관으로다가 배워놨으면 저렇게 잔소리 안 하셔도 되는데, 이렇게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하는 것들이 거의 90% 이상이에요. 그래서 좀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저는 책임감 있는 아이로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해드려요. 책임감은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. 제가 제안하는 책임감 있는 아이로 우리 가정에서 기르는 방법 3가지를 좀 제안해드립니다.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집안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. 집안일. 살림이라고 하죠. 살림.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봤던 그런 어떤 외국 생활에 대한 다큐였어요. 주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 가정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참 저는 그때도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았었어요. 20년 전에도.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. 막 조그만 남자애가 잔디를 깎고 있고, 막 카펫을 털고 있고, 자동차 세차 이렇게 하고 있고, 모르죠. 그거 하고 500원 받았는지 1000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인간극장, 뭐 아니면은 EBS 다큐 같은 데서 나오는 우리나라 친구들의 초등학교 생활 이런 거 보면은 살림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. 심지어 애 일까지 엄마가 다 하고 계신 일을 되게 많이 봐요. 가방 막 착착착 싸고 계시고 이런 거. 저는 집안일을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연령과 그 나이에 맞게. 조금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이렇게 테이프로다가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일을 하는 일, 또는 신발장을 정리하는 일, 자기가 먹은 물컵은
닦아가지고서는 엎어놓는 일, 이런 일 정도 나이대에 맞게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몇 년 전인가 어떤 지인 집에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주스를 한 잔씩 마셨어요. 그 집 아이들도 주스를 이렇게 마셨는데 다 먹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싱크대에 그릇을 갖다 놓잖아요. 그런데 갖다 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틀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닦아가지고서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컵 받침대에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. 어머, 그랬는데 둘째도 그러는 거예요. 어머, 제가 약간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. 한 5학년, 6학년쯤 됐을 때, 야, 자기 먹은 물컵을 좀 닦아서 좀 올려놔라, 이런 잔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자연스럽게 루틴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습관이 딱 배어져 있는 거죠.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뭐 어떤 집은 스티커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래도 한 9살, 10살 이렇게 됐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. 네, 저는 그런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한두 번이 아니라 쭉 요 정도 할 수 있어, 우리 매일매일. 아니, 당연한 듯이 그런 집안일을 좀 배분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받아요. 간식, 뭐 밥, 무슨 뭐 청소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제공받잖아요. 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우리 아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안마 쿠폰 해가지고 안마 이렇게 해주죠. 그런데 매일 해주나요? 네,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아침에 커피 한 잔 타서 드리기, 이렇게. 자, 커피 한 잔 타는 일이 그렇게 큰 노동력은 아니지만 처음에 조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타 드리는 일을 한다든지, 뭐 구두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구두를 닦는다든지. 저는 그런 집안일을 함으로써 용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짝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가 가족을 위해 어떤 나의 도움을 주는 일이 굉장히 당연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. 이건 역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스티커 붙여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용돈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엄마가 나에게 간식을 차려주는 것처럼 나도 당연한 듯이 할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. 자기주도 학습.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하루에 문제집 한 장, 하루에 뭐 한 바닥, 일기 쓰기, 관찰 일기, 쓰기, 뭐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착착착착착착착 적어놓고 그것을 착착착착 수행했나 확인하는 확인자, 검수자,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인 거죠. 뭐 책을 한 권 읽기로 했어요. 그거 한 권 읽고 엄마한테 얘기해줘, 뭐 퀴즈 내줘,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내 일을 내가 하고 내가 뿌듯해하는 것. 계획을 내가 세워가지고 내가 지켰어. 그리고 내가 혼자 너무 뿌듯해. 그런 성취감이죠. 그것이 자기주도적으로다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. 저는 한 5살, 6살만 돼도 구몬 한 장, 무슨 뭐 연산 한 장, 뭐 한글 쓰기 한 바닥,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인에 의해서, 부모님이자 엄마에 의해서 착 역할로 주어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. 저는 좀 늦게 교육을 해도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, 공부를 좀 늦게 해도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, 그래서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바로 학습으로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다기보다는 서서히 공부에 대한 것도 기본 정서가 있잖아요. 오랜만에 또 얘기해보네요. 기본 정서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. 네. 우리 집에서
어떤 일을 살림을 한다거나 부모님을 도와준다거나 내가 나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획하는 것, 이것이 당연하게 될 수 있게 초등 저학년 때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임감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책임감은 결국 성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그거 맡기면 틀림이 없어 라는 신뢰를 주기도 하거든요. 5학년, 6학년이 됐을 때 그거 했어? 그건 했어? 그거는 다 해냈어? 이렇게 막 확인하지 않아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려면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막 잔소리 막 듣고 잔소리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요,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요하게 다 해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게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서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. 결국 이것이 자신감이 되고 또 자존감이 되고, 저는 책임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